미국 노동통계국의 JOLT라 그러죠. 구인 및 이직률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10월 한 달간의 자료예요.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졸트 보고서에는 모든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채용 공고 지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미국의 비농업 채용 공고 건수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어떻게 보면 되냐? 채용 공고 건수가 많아진다. 이 말은 당연히 소비가 많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늘리는 거겠죠. 결국 이 말은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이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높아졌던 채용 공고 건수가 점점 줄어든다. 지금도 줄어들고 있죠. 이 말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 인원을 좀 줄여야 될 수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딱 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리고 비농업 채용 공고가 가지는 진짜 큰 의미는 모든 고용지표에 선행한다는 건데, 어떤 기업에서 인원을 늘리고 싶어요. 그럼 우선 채용 공고를 먼저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원을 줄이고 싶을 때는 일단 채용 공고 수를 먼저 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인원을 퇴출시키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채용 공고 건수가 모든 고용지표에 선행을 한다. 이게 또 큰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차트는 여기 점선 보이시죠? 이게 비농업의 신규 실제 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실선은 보여드린 신규 채용 공고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경기의 저점과 정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즉 경기 저점에 나타나는 현상은 실제 이 점선의 채용보다 채용 공고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일단 기업들에서는 감원을 하려고 또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2018년, 19년도 그렇고 2021년 이때가 최고 호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신규 채용이 실제 채용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을 뽑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호황이고 일손이 부족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경기 정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원칙에 따른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할 때도 적용을 시켜볼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원칙이란 상식에 기반한 내용인데, 우선 채용 공고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좀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선 생산을 늘려야 될 때 채용 공고를 늘리죠. 하지만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만큼 빠르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신규 채용과 거리가 좁혀져 나가기 시작해요. 간격이 점점 좁아질 때, 이런 타이밍 언저리가 매수의 시점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빨리 왔죠.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채용 공고가 굉장히 높았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 채용과 간격이 좁아져 나가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시점들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상식에 가까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최고점, 최저점을 이 지표들이 말해준다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의 상식적인 구간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적정한 수익률을 계속 거둬들일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실전에서는 약간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눌림목일 수 있는데 섣부르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에는 이게 뭔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하고 다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세부 지표들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의 세부 지표를 보면서 내용 전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세부 지표를 한번 보죠. 우선 내구재 및 제조업의 채용 공고를 보겠습니다. 내구재는 3년 이상 쓰는 품목이고 좀 고가의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조업 같은 경우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2008년 보시면 빠르게 채용 공고가 늘어나고 2018년에 와서야 늘어나던 채용 공고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채용 공고 늘어나고 최근에 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 게 또 서비스 항목인데, 건강관리, 헬스케어라든가 사회복지의 채용 공고, 예술, 엔터, 오락 등 이런 채용 공고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업황은 향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채용 공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분야는 안 좋지만 일부 분야는 현재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술, 엔터, 오락, 건강관리
이런 쪽은 현재 높은 고용 상태, 아직도 굉장히 좋다,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조업에서는 고점 신호가 나왔는데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고점 신호가 안 나왔죠. 경기 변화에 가장 민감한 업종의 흐름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떠냐, 경기가 나빠지면 내구재, 뭐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 등 이런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채용 공고 당연히 감소하고요. 그리고 오락, 엔터, 취미 이런 것들 그냥 사치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소비가 빠르게 감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가 원래 같이 감소해요.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례적인 현상인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바로 이전 영상 시청하셨으면 알 수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체크를 했어요. 이 지표거든요. 가계의 고용이라든가 소비에 대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체크해서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게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6개월 후 예상되는 지표인데, 이게 이렇게 먼저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그래도 좀 높은 상태고, 하지만 6개월 후에는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다, 요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예요. 향후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미국의 관광 수익이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똑같죠? 엔데믹으로 외출 증가하고 여행 증가하고 이렇게 이연 수요가 폭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고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뭐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확실하게 채용 공고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안 좋아질 게 뻔한데, 서비스 부분에서는 아직도 소비가 많으니까 채용 공고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채용 공고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전에 살펴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과 고용이 향후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가 강한 상태다. 결국에는 미래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죠. 따라서 서비스업의 일시적인 소비가 나타나는 것, 이게 오래 갈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GDP에서 이미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미국의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로 구분을 해보면은 서비스업의 소비가 제조업보다 훨씬 높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조업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서비스업 비중보다 GDP에서도 높을까요? 아닙니다. 규모 자체를 보면 이게 빨간 게 서비스업이고 파란 게 제조업이에요. 어느 나라나 서비스업의 규모가 제조업보다 큽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뭘 어떻게 보는 거냐? 제조업의 고용자들이 서비스업보다 임금이 더 높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도 그 나름대로 파생되는 것들이 있지만 제조업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업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혼자만 호황이 된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서비스업 혼자만 호황이 된다, 이것도 장기간 유지되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꼭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데,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리쇼어링이 그 이유예요. 해외에 나가 있던 생산기지를 국내로 들여오려는 이런 노력들이 미국이나 유럽들에서 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건비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기업의 이익은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조업의 생산 기지에서 파생되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그에 따른 모든 고용 효과라든가 경제 효과가 전부 그 생산 기지가 있는 신흥국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리쇼어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데, 우선 채용 공고 건수 이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소비에 선행하는 게 바로 고용이죠. 주머니가 두둑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고용에 선행하는 게 바로 채용 공고 건수입니다. 채용 공고 건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용이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 둔화됨에 따라 소비도 감소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향후에 고용 둔화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건 전 시간에 살펴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사람들의 고용과 소득에 대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내용이죠. 향후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심각한 둔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투자를 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뉴스 기사인데, 마침내 속도 조절, 파월이 희망을 줬다 하면서 전일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우리 채널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죠. 떨어지진 않아도 인상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다가 중단되는 시점에는 주식시장에서 랠리가 한 번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죠? 개인들이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미친듯이 뛰어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구간에 나타나는 이런 일시적인 랠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유한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화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서 다음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회복되는 사이클에 투자를 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시점이죠. 괜히 막판에 이렇게 뛰어들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 내용,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체크하시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제가 매주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